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2대인가를 왔대요. 그랬는데 문을 열으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문을 열고 우리나라의 이 아동학대 대응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 순간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망할 때마다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뭔가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변한 거는 이 형량이 높아지거나 이런 살인죄는 변했는데 현장 대응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현장 대응이. 7곡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다 돌려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7곡 아이들은 둘이 손잡고 경찰한테 가서 아저씨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저희를 엄마로부터 보호해주세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새엄마를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예. 아니 얘가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전문성도 없었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자, 정인이를 보십시오. 그때와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현장 대응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오히려 양부에 유리한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A 의사는 아동학대다 그랬는데 B 의사가 뭐 구내염 정도까지는 학대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근데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랬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동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병원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입양기관 역시 3번 아동학대 신고가 된 걸 알았어요. 사후 1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위험하다 해서 이 아이를 파양을 시킬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냥 한 번 입양시키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 이렇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네. 경찰 역시도 양부 말 부실대응조차도 그대로 아니라 믿고 네네. 뭐 마사지 했다, 뭐 수면 교육했다. 예, 그거 그냥 거의 무대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학대 신고가 많아졌지만 현장에서 사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리를 얘기하지만 사실 시설이 없어요. 맞아요. 장기 시설로 가야 되는 어떤 보육원이라든지 그룹홈, 위탁가정으로 이제 위탁가정. 보내야 예. 되는데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그룹홈이 없는 겁니다. 없죠. 그래서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이 학대 아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그런 장기 시설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뭐 즉각 분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청이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없으면 보낼 데가 없는데.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응급시에 72시간 정도는 예. 보살필 수가 있는데 이 72시간 안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저녁 때 아이가 오면 뭐 심리검사도 좀 해보고 뭐 아이 병원에도 좀 데려가보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네네. 네. 그럼 3일 좀 돌려보내야 되니까 월요일날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말엔 못 하고 문 여는 데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예. 경찰청장이 즉각 분리하겠다 하면은 끝이냐. 외국은 뭐 조금만 해도 뭐 외국 남들이 신고 막 한다면서요. 그럼요. 방위만 해도 신고하죠. 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없었어요. 뭐 회초리 때리는 건 학대라고 인식을 안 했죠. 뺨 때리고 이런 것들 학대라고 생각을 안 아유, 했죠. 집에서 빨가벗겨서 쫓겨나도 그걸 학대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때리는 게 그게 교육이다, 훈육이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만큼 이 폭력이 만연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신고가 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인식이 변했잖아요. 네. 이제는 남들이 이제 예민해진 거예요. 네. 이웃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발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네. 그 우리 회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 그 집 근처에 아기가 맨날 온대요. 예. 근데 이제 아동학대 그 신고 매뉴얼에 보면 아이가 이유 없이 자주 우는 소리가 들리면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경찰에서도 그걸 막 이렇게 홍보를 홍보하죠. 합니다. 예. 그 집 아기가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너무 심하게 온다. 네. 애가 자지러지게 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매뉴얼대로 신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2대인가를 왔대요. 그랬는데 문을 열으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신고를 했냐. 애가 온다고 다 아동학대냐. 막 그러면서 막 경찰들을 쥐잡듯이 하니까 네. 경찰들이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근거도 증거도 없지. 네. 울음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예. 아니 그러면 네. 시민들이 매뉴얼대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경찰한테 권한도 안 주고 국민들한테 맨날 신고하라 그러고 강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란하게 출동을 해놓고 이제 갔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예. 신고자는 신고했는데 왜 조치를 안 취하냐 그러고 맞아요. 예. 신고자도 어쨌든 한 동네 살면서 그렇죠. 서로 얼굴 붉히고 각오하고 신고를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좀 강력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그 권한을 예.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현장에 출동해서 아이가 위험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냈대요. 납치로 고소당하고 기물파손으로 고소당하고 결국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지지 못한 제도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면책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적극적인 경찰 행위에 따른 피해는 손실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고 네네. 예, 책임을 면해줘야죠. 그것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죠. 그런 부분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겠구나. 물론 저는 정의인 사건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정의인 사건에서는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정말 부실하게 대응한 건 맞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한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을 잘해주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아동을 위한 부처,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아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Child Protection Service, 아동보호국,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국가 기관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죠. 그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도 우리나라의 그 권한 없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CPS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이야. 학대 아동 부모들이 쩔쩔쩔 매거든요. 아동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전담하고 컨트롤 타워가 돼주고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혹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원이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해야 거잖아요. 되죠. 그래서 중앙아동권리보장원이 일을 얼마나 안 했거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올까. 아동권리보장원 분들 죄송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은 모르시죠. 거기가 예. 입양 파트도 있고 드림스타트 빈곤가정도 있고 그 학대 피해 아동도 있고 그래서 그게 컨트롤 타워인데 네. 얼마나 그 존재감 없고 일을 못했으면 또 다른 컨트롤 타워가 나와야 되느냐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점 좀 짚어주시죠. 이제 정인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울면서 정인아 다음 생에는 뭐 엄마한테 와 나한테 내 막내딸로 와줘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근데 이미 당신한테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 학대로 하늘에 소풍을 가고 별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여러분한테 이미 가정에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에서 내 아이를 따뜻하게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그것이 아동학대를 막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절대 다수 거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신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네, 발생하죠. 네. 그렇다면 내 아이를 학대하지 않고 키우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죠. 어이없게도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남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광분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예전에 더 웃긴 얘기도 들었습니다. 영영계모가 청주여자교도소에 다른 곳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영영계모가 네. XX계모한테 서로 애를 죽여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저 XX 정말 나쁜 놈이라고. 서로가 네? 서로에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네. 없었어요. 진짜인가? 반신 많이 했다가 요번에 네. 이제 천안계모라든지 그 창녕 침모라든지 예, 예. 다 뭐 SNS나 맘카페 등에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광분하는 댓글을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럴 수 있구나. 본인들은 자기가 한 짓을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내 아이에 대해서는 이걸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동학대를 막는 지름길은 내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 어린이들 위해 수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